자, 빅뱅 3분 시간입니다. 3분 때에는 He, 헬륨, 원자, 핵이 등장합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원자, 핵입니다. 원자는 아직까지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원자, 핵이 등장하고요. 이 헬륨 원자핵은 역시 온도가 더 떨어지게 되면서 양성자 2개하고요. 중성자 2개가 결합을 해가지고 헬륨 원자핵 하나가 되는 식이거든요. 중중이 아니라 중둘. 이 결합을 해갖고 헬륨 원자핵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 시점까지 봤을 때 누구랑 누구랑 만들어졌다고 봐야 돼? 원자핵 중에서 수소 원자핵, 양성자가 수소 원자핵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무슨 원자핵? 헬륨 원자핵. 이 두 가지가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났습니까? 여기서 엑스트라라고는 했지만 반드시 필수 암기입니다. 그래서 헬륨 원자핵과 양성자, 수소 원자핵이 얼마나 만들어졌는지 여러분이 판단,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얘는요, 그림을 그려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동그라미 7개를 양성자라고 치겠습니다. X 1개, 얘를 중성자라고 치겠습니다. 7대1이라 그랬으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또 다음 줄 계속 만들어졌겠죠. 얘네들이 헬륨 원자핵이 되려면 양둘의 중둘입니다. 즉 헬륨이 원자핵 한 번 만들어질 때 남은 애들은 싸그리 뭐가 돼요? 양성자가 되죠. 양성자라는 얘기는 여기서 더 이상 헬륨 원자핵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이 전부 수소 원자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대 몇이에요? 12대 1이 되겠죠. 그래서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지는 비율은 무조건 12대 1의 비율인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개수로 12대 1인가 물어본 건지 질량으로 몇 대 몇인지 물어본 건지 다 구분해서 설명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개수는 12대 1인데 계속 쫄아. 어떡할 거야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오늘 많이 피곤해? 피곤한 것 같은데. 질량으로는 헬륨이라는 애가 입자 몇 개 묶음이에요? 4개짜리 묶음이죠. 그럼 얘는 개수는 하나지만 질량은 몇으로 가야 돼? 4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12대 4가 되겠죠. 그럼 약분하면 3대 1 비율이 나오는 식입니다. 그래서 엑스트라 내용까지 알으셔야 되고 특히 이 엑스트라 내용은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숫자나 잘 내려놔야지 하시면 이제 틀릴 가능성이 한 80% 정도 증대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주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자주 나오는 서술형인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야. 베타 분계를 통해서 양성자, 중성자의 비율이 전체 몇 대 몇이라고 그랬죠? 근데 만약 8대 1이었다면 수소헬륨은 몇 대 몇일까요? 질문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즉 숫자만 디립다 외우신 분들은 틀려 먹으라고 내는 문제예요. 제대로 저게 왜 12대 1이 된 건지 왜 3대 1이 된 건지를 제대로 알고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만약 8대 1로 나왔다면 이걸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계산해서 몇 대 몇인지 알아내셔야 된다는 거야. 계산도 아니죠. 그냥 그림 그리기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8개마다 중성자 한 번 있다는 얘기잖아. 똑같은 짓이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여기서 헬륨이 한 번 만들어질 경우 수소는 몇 번 만들어지겠냐? 아까처럼 12일까요? 비율이 다르잖아. 14시죠. 그러면 이거 개수비가 14대 1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질량비로 써보세요까지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헬륨 하나는 4가 되는 거니까 14대 4가 돼서 몇 대 몇이라고 해야 돼? 7대 2라고 해야 돼요. 답이 똑같아요? 아예 달라요? 아예 다릅니다. 아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외우신 분들이 틀려먹으라고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제대로 공부했는지 말 그대로 공부를 했는지 그냥 암기만 했는지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런 거 되게 잘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얘는 꼭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소 헬륨 원자핵이 이와 같이 등장했다 되시겠습니다. 까지 괜찮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왜 마지막이냐? 이 이후로는 더 이상 변할 수가 없거든요.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났습니다. 수소와 헬륨이 드디어 원자가 됩니다. 핵자 빠집니다. 얘 원자입니다. 수소랑 헬륨 각각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수소는 양성자 하나한테
여태까지 띵까띵까 놀고 있었던 경입자 중에 전자라는 놈이 결합을 하는 겁니다. 헬륨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좀 전까지 만들어졌던 헬륨 원자 핵 있잖아요. 여기한테 전자가 두 개가 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소와 헬륨의 원자가 됐다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끝입니다. 왜 끝이냐면 빅뱅으로 인해서 수소 헬륨이 만들어진 다음 리튬, 나트륨 뭐 이런 다른 원자들은 못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누가 붙었죠? 핵한테 전자가 붙었죠. 전자가 붙는 순간부터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자 핵한테 전자가 붙은 걸 코팅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히 말하면. 전자들이 핵을 코팅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더 이상 앞으로 코팅됐어요. 즉 껍데기가 씌워졌기 때문에 핵들은 더 이상 결합하거나 하는 식의 변화가 가능해지는 거야? 불가능해지는 거야?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선물을 주려고 선물 이런 거 준비하고 있었는데 박스에다가 사탕 넣고 뭐 넣고 하다가 이거 좀 더 넣어볼까 하면 충분히 더 넣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포장까지 끝낸 다음에는요. 내용물을 바꾸고 싶어도 더 이상 바꿀 수 없잖아요. 어떤 방법밖에 없죠? 강제로 포장을 뜯어내는 수밖에 없는데 이미 여기서 전자가 다 결합돼서 포장이 돼버렸다고요. 포장 뜯었다는 얘기가 없죠. 포장을 다 해버렸다고요. 그럼 더 이상 변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빅뱅이라는 것에 의한 변화는 여기가 끝입니다. 네, 이미 포장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원자는 더 이상 등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주 전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전체에서 수소 헬륨까지만 만들고 포장까지 다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바꿀 수 없다.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확인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38만 년식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도 엑스트라가 있고요. 여기에 나오는 엑스트라도 방금 전과 비슷한 포지션입니다. 암기도 암기지만 정확히 뭔 상황인지 이해가 돼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 엑스트라입니다. 이 38만 년이라는 시기 있잖아요. 요 이전과 요 이후에 원자 핵이냐 원자가 됐냐 이것에 의해서 달라지는 점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걸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원자 핵 까만색 동그라미로 할게요. 전자 빨간색 동그라미라고 할게요. 그 이전까지 전자는 핵한테 잡혀 있었어요. 막 싸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싸돌아다니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핵한테 전자가 어떻게 됐죠? 네, 가다가 잡혔죠. 탈출 가능, 탈출 불가능. 탈출 분간, 그러니까 이게 포장 상태가 되어버렸다고요. 맞죠? 이걸 전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전자는 원래 자유로웠죠. 근데 전자는 이제 구속되었죠. 자유와 구속이라는 걸 과학적으로 말해볼까요? 자유롭다는 건 에너지가 어떻다는 얘기야? 에너지가 컸다는 얘기야. 이 전자는 에너지가 컸어요. 대문자 2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구속되는 순간 얘는 에너지가 많아요? 에너지가 적어져요? 적어요. 에너지 소문자 2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에너지량이 줄어들었다인데 문제는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에너지는 줄어들 수 있어요? 없죠. 그럼 무슨 뜻이죠? 얘네들은 그 사이에 에너지가 방출되었다는 얘기죠. 스펙트럼 앞에서 배우셨죠. 전자는 이때 뭐를 방출하냐? 빛을 방출해요. 이거 반대로 말하면 그 이전까지 우주에는 빛이 있었다 없었다? 예, 여기가 최초의 빛입니다. 우주의 빛이라는 것의 존재는 이때 생겨나는 거야. 그 전까지는 빛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빛이 존재하지 않았었고 이때 최초의 빛이 등장을 하게 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빛의 등장 시기를 이 38만 년 때 엮어서 같이 질문합니다. 예. 참고로 이때 이 빛은 사라졌을까? 지금도 있을까? 있죠. 왜? 저 에너지를 누가 대신 가져가 줘야 되는데 다시 말하지만 전자들은 지금도 계속 구속돼 있죠. 그럼 받을 수 있어 없어? 다른 전자들 못 받아요. 이미 다 구속돼 있다고요. 그럼 이때 뿜어져 나온 빛은 사라졌을까? 우주를 지금도 떠돌고 있을까? 지금도 떠돌아다니고 있을 뿐이라고요. 그래서 이 빛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우주 전체에 여러분 컴퓨터 켜면 나오는 기본으로 깔려있는 화면 뭐라 그러죠? 배경화면이라 그러죠. 기본으로 깔렸다 배경. 그리고 빛의 움직임을 중2 때 배우셨죠? 복사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라는 빛이 만들어진 게 이 시기이고요. 이건 사라졌다 지금도 그냥 우주를 떠돌고 있다? 떠돌고 있습니다. 다만 달라진 점은 있어요. 당시 이 전자들이 꽉 하고 토해낸 에너지 양은
한 이만큼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빛 받으면 뜨거워져요, 차가워져요? 빛 받으면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브렉 하고 토해낸 빛이 얼마나 뜨거웠었니 하면은 당시 기준으로 이게 3000 켈빈, 대충 한 3000도쯤 되는 뜨거운 빛이었어요. 근데 우주는 그 이후 계속 커지고 밀도가 점점 떨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3000 켈빈의 온도 그대로 유지해야 지금 떨어졌어야 돼. 빅뱅에 따르자면 이거 떨어졌어야 되죠. 지금은 몇 켈빈이 됐냐면 약 3켈빈입니다. 온도가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저 빛은 지금 우주를 떠도는데 겨우 몇 켈빈짜리 빛이 됐다? 지금은 3켈빈이 되어 있어야 돼요. 3켈빈이면 온도로 치면 영하 270도입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빛이야, 엄청 차가운 빛이야. 엄청 차가운 빛이고요. 우주는 그러니까 엄청 차갑고 온도가 마이너스 270도일 거로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예상이 아닙니다. 우주선 타고 우주 나가요, 안 나가요? 예, 나가면 진짜 우주가 영하 270도인 거 지금 알고 있어요. 확인까지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상황 이해되시냐? 그리고 이 이후 빅뱅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뭐가 끝났어? 포장이 끝났어. 전자 포장이 이미 끝났다고. 그러니까 이 빅뱅은 이게 끝이야. 빅뱅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빅뱅은 뭐 우주 계속 커질 거야. 그래봤자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미 코팅이 다 끝나버렸다. 이미 포장이 다 끝났고 이미 배달 준비가 다 끝난 택배 같은 상태다. 이거 바꿀 수가 없어. 뭘 할 수 있는데 못해 상태인 거죠. 빅뱅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게 왜 우리 우주에 누구랑 누구만 잔뜩 만들어졌는지, 수소랑 헬륨만 잔뜩 만들어진 이유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다음 걸 만들기에는 이미 뭐가 끝나버렸으니까 전자 포장이 끝나버려서 뭐 다른 거 뭐 만들래야 만들 수도 없다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주에는 수소 헬륨만 잔뜩 상태가 된 거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확인되셨습니까? 좋아요. 여기까지 빅뱅의 진행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빅뱅 이론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증거가 필요하지 않소? 제가 조금 전에 그 얘기했죠. 이 부분은 암기도 암기지만 이해 정확하게 하셔라. 이 부분도 이해도 이해지만 뭐 정확하게 하셔라? 암기 이해 둘 다 정확하게 하셔라.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이 뭐랑도 관련되어 있냐면 증거랑도 관련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 내용이 증거랑도 관련되어 있다고. 왜냐면 제가 지금 아래에 이렇게 쭉 한 이 내용들은 가모가 확인한 사실이야 아니면 계산을 통해서 예상한 사실들이야. 가모가 예상한 사실들이거든요. 이 모든 건요. 그냥 가모가 자기 예상하건데 수소 헬륨 몇 대면 됐을 거다? 개수 말고 질량으로 3대 1 됐을 거다 예상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상했으면 뭐 해줘야 돼요? 확인도 해줘야죠. 이거 확인됐을까? 왜 안 돼? 임마 앞에서 우리 배웠잖아. 지난 시간 배웠잖아. 우리는 뭘 통해서 양을 분석할 수 있죠? 스펙트럼으로 분석할 수 있잖아. 확인됐습니다. 무슨 분석을 통해서?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지금 확인이 됐다고요. 수소랑 헬륨을 스펙트럼 분석해보면 74.8% 나오고요. 헬륨이 24.8% 나옵니다. 자, 약간의 오차 수준은 감안을 한다라고 한다면 대충 75, 25라고 말할 수 있죠. 딱 예상대로 몇 대 몇 나오고 있어요? 3대 1 딱 나오고 있잖아. 3대 1 딱 나오고 있잖아. 예상과 실제 확인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딱 맞아 떨어지고 있네요. 증거로 쓸 수 있겠네요. 그죠? 게다가 말입니다. 이 38만 년에 대한 증거 뭐냐? 우주 배경 복사가 몇 켈빈이었다고요? 당시 3000. 지금은 몇? 됐을 걸로 확인한 거야? 예상한 거야? 그럼 확인해 봐야죠. 확인해 봐야죠. 펜지어스랑 윌슨이라는 과학자가 관측을 하는데 성공을 해요. 진짜로 몇 켈빈짜리 빛이 지금 우주에 꽉 차 있다는 사실을 3켈빈짜리 빛이 꽉 차 있다는 사실을 관측을 했어요. 게다가 이후 인공위성을 통해서 사진 촬영까지 됐어요. 왜냐면 어쨌든 빛이니까 찍을 수 있어 없어? 찍을 수 있겠죠. 사진으로 찍을 수 있겠죠. 지금 3켈빈짜리 빛이 우주에 가득 차 있다는 걸 사진으로 남기기까지 했다고요. 80년대에 COB2 위성, 코비 위성이라고 하는 것과 2006년도에 WMAP, WMAP 위성이라고 하는 거까지 이용해갖고 그리고 최근에 2017년 이후로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라는 것까지 나왔죠.
등등을 통해 가지고 인공위성 통해서 지금 촬영이 다 됐어요. 즉 촬영까지 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거짓말이야 하면은 돼 안 돼? 안 되겠죠. 명확한 증거 자료들이 다 확인이 됐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 배경 복사까지 포함해서 빅뱅 우주 이론은 거짓이다 사실이다? 사실이라고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시대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상황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좋아요. 지금 오늘 내용할 건 다 했어요. 내용할 건 다 했고요. 다음 시간 나갈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릴 건데 소개드리기 전에 내용, 질문 잘 이해 안 되시는 거. 저기 뭐죠? 3분이요? 헬륨 원자핵 아래에 적혀있는 양성자 둘, 중성자 둘이 재료라고요. 양둘, 중둘. 양둘, 중둘. 또 질문 있습니까? 네. 38만 년? 거기서 전자가 갑자기 왜 나온 거예요? 갑자기가 아니라 우리 처음에 기본 입자 탄생했다 그랬죠. 쿼크랑 경입자 탄생했다 그랬죠. 전자가 병입자예요. 전자가 병입자입니다. 그럼 그것도 아예 써드릴게요. 여러분 쿼크들 중에서 두 개는 이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쿼크? 얘기 보니까 위 쿼크. 아래 쿼크도 기억하셔야 돼요. D 쿼크. 딴애 몰라도 걔네들이 처음부터 계속 쓰이고 있죠. 그리고 경입자라는 애도 일렉트론, 한글로 전자, 뮤온, 타우온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는 기억하세요. 누구냐? 이 전자입니다. 전자가 이때 처음부터 있었어요. 근데 여태까지 띵까띵까 놀다가 여기서 이제 전자가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하면 여태까지 일을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굳이 따지자면 쿼크가 이따만 하다라고 하면 전자는 요만하거든요. 전자 무지 커요, 작아요? 너무 작아요. 너무 작다는 얘기는 온도 조금 떨어져서는 요놈의 자유를 막을 수가 없어요. 계속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근데 이제는 충분히 차가워졌기 때문에 저 조그마한 전자로부터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정도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면? 오케이. 또 질문 있을까요, 내용상에? 괜찮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제 드릴게요. 24쪽에서 28쪽까지 고난도 전 문제까지는 과제로 해오시면 되겠고요. 30페이지 봐가지고 약간 소개시켜드리는 걸로 오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책 없는 사람도 괜찮아요. 왜냐면 소개만 조금 할게요. 자, 지금까지 얘기에 따르자면 수소 헬륨 만들고 새로운 원자 만들어 못 만들어? 왜 못 만들어? 포장이 끝났어. 그러면 새로운 원자 만들려면 일단 뭐부터 뜯어야 돼? 포장부터 찢어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우주에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포장된 이유가 온도가 높아져서 그래요? 낮아져서 그래요? 낮아져서 포장됐죠? 그럼 강제로 뜯어 밝히려면 뭘 해야 되겠어? 온도를 뜨겁게 해야 되겠죠? 근데 우주는 온도가 이미 영하 270도까지 떨어졌다고요. 참고로 우주의 그러니까 아래쪽 한계 온도가 위는 한계가 없어요. 아래는 한계가 있는데 마이너스 273이 끝이거든요. 지금 마이너스 270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한계치까지 3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 정도로 지금 우주는 뜨거운 상태야? 졸라 차가운 상태야? 졸라 차가운 상태라고. 그러면 이 포장을 뜯어발길 만한 그 정도의 온도가 우주에는 있어 없어? 우주에는 원래 없단 말이야. 그러니 새로운 원자는 만들 수 없어야 돼. 근데 우주 공간에 종종 뭐가 생겨나죠? 별이 생겨나죠. 그리고 이 별은 중심부 온도가 뜨거워요? 차가워요? 뜨겁죠. 그럼 우연하게도 그 별에 들어간 애들은 포장을 뜯어발길 만한 힘이 생긴 거죠. 그래서 별의 내부에서 전자라는 포장을 뜯어발기면서 새로운 원자핵이 될 가능성이 생긴 거야. 근데 우주 전체를 봤을 때 우주 전체가 이만큼이라고 하면 별은 어느 정도 있을까? 우주 전체가 이게 전부라고 하면 별은 어느 정도 있을까? 한 요 정도 있어요. 그럼 우연하게도 별 속에서 새로운 원자가 될 가능성은 여기에 있어? 없죠. 오로지 어디서만? 여기서만. 그럼 새로운 원자 만들어봤자 많겠냐? 되게 적겠냐?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야. 우주 공간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밤하늘을 보기엔 와 별이 엄청나게 많구나 라고 생각이 될 수 있죠. 이건 어디까지나 인간의 시야니까 그래요. 근데 우주 전체를 기준으로 보자면 별은 너무 적어요. 별은 너무 적기 때문에 많은 새로운 원자를 만들 가능성은 없고요. 어쩌다가 여기에 들어간 애들 정도만
된다라는 얘기야. 그럼 지구에서는 새로운 원자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질까? 지구에서는. 만들어. 지구는 안 됩니다. 왜? 제가 지금 별이라고 말했죠. 온도가 충분히 뜨거워야 포장을 뜯어발길 힘이 되는데 그 온도가 최저치가 몇이냐면 1000만 켈빈입니다. 1000만도야. 최저치가 1000만도예요. 여러분 지구 중심부 온도는 몇 도쯤 될까요? 지구 중심. 제일 뜨거운 게 지구 중심이겠죠? 요거 한 4000도밖에 안 돼요. 4000도밖에 안 돼요. 근데 포장 뜯어발기려면 온도 얼마 필요하다고요? 1000만입니다. 단위수부터가 달라요. 단위수부터가 다르다고요. 1000만이면 야 1 다음에 0이 몇 개야? 7개야. 0이 7개라고. 근데 지구 중심부 온도 몇 도밖에 안 돼? 4000도야. 0 3개밖에 안 돼. 0 4개치만큼이야. 이거 어떻게? 지구의 온도로는 새로운 원자를 만들어낼 수 없다. 왜? 전자 코팅이라는 포장을 뜯어발길 힘이 안 되거든. 오로지 어디서만 새로운 원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 별에서만 포장을 뜯어발기면서 새로운 원자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것도 어디까지나 가능성입니다. 왜냐하면 포장이 단단하면 뜯어 못 뜯어. 원자 종류에 따라서 포장이 뜯기 쉬운 애도 있고요. 포장 뜯기 졸라 어려운 애도 있거든요. 그럼 별 중에서도 유난히 뜨거운 애만 모든 경우가 가능해지는 거고 대부분의 별들은 그것도 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것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별들은 여러분 원자번호 수열립의 분탄질산 하잖아요. 많이 만들어봐야 8번 원자인 산소까지밖에 못 만들어요. 대부분의 별은요. 유난히 뜨거운 일부 별들에서만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더 다양한 원자들을 만들 수 있는 시기거든요. 포장 뜯어발기기가 그만큼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 때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숙제하시고 역시 채점하고 질문 준비까지 잘 해오시기 바랍니다. 끝. 20페이지까지.